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 수양. 저녁 노을 드리우는 창가에서 책 읽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킨 로빈 존 도밍후에즈 부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에서 재정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여야만 자기 인생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비킨 로빈 존 도밍후에즈. 우리가 돈에 관한 책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늘 쓸 돈이 부족하고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이 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건을 쫓고 있지만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왜 사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편의, 쥐, 고급스러움 등의 마음을 끌리고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을 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신군들을 자신의 진정한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어떤 것들은 포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장하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저 몇 가지 값비싼 진정한 열정을 위해 평생 동안 버는 수입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크고 보편적인 행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끝없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의 함정입니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런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돈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은 얼마인지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돈과 경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 자립이란 돈을 벌기에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방의 과정은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더 많이 가진 것이 언제나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행복 정도가 최상위 소득자와 최하위 소득자 간에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과 의식적이고 명확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돈으로 정말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생계를 꾸려야 할까? 돈은 두려움의 대상일까? 아니면 갈망의 대상일까? 사랑해야 할까? 미워해야 할까? 만약 내 시간의 대부분을 팔아 돈을 번다면 정말로 마음이 든든할까? 재정의 이해는 내가 지금까지 본 돈이 얼마인지, 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내 생활 속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재정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적인 결과는 빚에서 벗어나고 6개월치의 기본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재정 무결이란 무엇이 내가 최대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돈과 물건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잡동사니에 불과한지 아는 것입니다. 재정생활의 모든 측면을 자기의 가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재정자립은 단지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만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종속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재정 상호 우주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상호우전, 즉 서로를 위한 일을 하는 것, 서로에게 받는 것,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재정 자립을 이룬 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시간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비킨 로빈 존 도밍후에즈. 자기 자신이 아니면 돈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든 아니면 못 견디게 싫어하든 많은 직장인들에게 돈과 삶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은 없는 듯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나머지 시간에만 겨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은 죽어가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건강을, 관계를, 기쁨과 경이감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돈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으로 인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아이였을 때 느꼈던 경이감, 대학 때 가졌던 사명감, 모든 크고 작은 존재에 마음을 이어주었던 그 시절 열정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때 참 어렸지 라는 말과 함께 기억 저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또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는 직업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직업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직업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기분은 어떻게 드나요? 창피한 기분이 드나요? 자부심을 느껴지나요? 우월감이 드나요? 열등감이 드나요? 사실대로 말하나요?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어서 평범한 직업에 이색적인 타이틀을 붙여서 말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직업관을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사기 위해 버는 돈 이상을 쓰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여러 비용들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이 우리를 다시 일터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의 상태에 불만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많을수록 좋다라는 표현은 불만족을 불러오는 공식입니다. 늘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비스수렁으로 빠져들고 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기업들은 우리를 소비자로 만듭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새 것도 원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새롭게 탄생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수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득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할 때 구매를 더 많이 합니다. 상품 구매는 필요를 충족시킬 때만 일어납니다. 필요를 충족하려면 필요를 느껴야 하며 필요를 느낄 때 대부분 여가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소비의 사무 방식으로 산기를 요구합니다. 상품 구매와 사용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례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적인 만족감과 충만감을 소비에서 찾는 것을 요구하며 물건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소비되고 소각되고 닳고 교체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돈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력과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자산은 자신의 시간, 자기 삶에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시간당 버는 돈은 얼마인지 값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거래 상대가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명목화폐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돈이 인쇄된 종이만큼도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모든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돈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시간으로 돈의 값을 지불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는 아무런 내재적 실체가 없는 반면 우리의 생명력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고 또는 유한합니다. 생명력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것이 귀중한 이유는 한정되어 있고 만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가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유함은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부유함은 내가 지금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부유함은 다른 사람의 대부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비킨 로빈, 존 더밍후이지요. 인간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얻게 되면 그 즉시 그것은 더 이상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재정 자립의 정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정 자립은 부유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은 충분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더 가지는 경험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부유함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충분함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충분함은 내 이웃을 위한 충분함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한 수치입니다.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절대 사지 않고 백화점과 마트, 미디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 기복이 경제의 부침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가 지수를 따라 기분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사항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돈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지금 내 생명력을 얼마에 팔고 있는가? 우리는 돈이 자신의 생명력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현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력, 시간을 얼마 달러에 교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예로서 출퇴근에 드는 비용, 식사 비용, 복장 및 의복 비용, 매일 스트레스 해소 비용, 휴가, 취미 활동 비용, 집안 생활 비용 등등 기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추적함으로써 돈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와 돈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재정 자립을 이루는 길에서 비판과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리는 것으로 자기 삶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출이 적절하고 만족스러운지, 어떤 지출이 불필요한 낭비고 창피하기까지 한 일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가진 더 높은 수준의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바로 진실을 아는 능력,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충고나 습관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면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단시간에 하는 소비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소비 패턴을 관찰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진행되는 사항을 관찰하는 내면의 목적자를 키우면 어려운 다이어트도 아주 쉬워집니다. 자신이 오래된 습관대로 심심할 때나 기분이 우울할 때 일하는 사이사이에 또는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할 때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의식적인 먹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를 건너뛰고 배고픔과 포만감, 식욕 자극을 관찰하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배부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느껴지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또한 먹는 동안에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1. 배고플 때 먹는다. 2. 정확히 몸이 원하는 것을 먹는다. 3. 한 입 한 입 의식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4. 몸에서 배고픔이 사라지면 그만 먹는다. 일단은
돈을 자기 사무 시간으로 환산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자기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상 피킨 노빈 조 더밍후에즈 부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